어소에 여러 가지 원시 어소가 있습니다. 불굴달, 말슬놀. 그 원시 어소에 이러한 인명조성어, 전미사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인명조성어가 뒤에 붙어서 사람의 이름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봤듯이 유리, 유라, 나리, 나래, 소라, 소리, 수라 같은 이름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가가 덧붙는 이름도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눌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눌가. 눌가를 눌가이라고도 썼습니다. 눌가, 눌가이 같은 사람입니다. 원시에서 놀에서 비롯된 거죠. 눌 부전되고 눌가, 눌가를 눌가이라고도 했고 그 눌가이가 줄어들면 눌개가 됩니다. 동가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가도 있고 동가이, 동가, 동가이, 동계가 되죠. 동계. 동계라는 이름을 똥개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가 붙기도 합니다. 지. 솔에 지가 붙으면 솔지가 됩니다. EXID라는 걸그룹에 솔지라는 멤버 있죠. 허솔지. 솔지는 솔이, 솔술이 하늘, 그리고 우뚝 솟은 그 꼭대기, 가장 높은 꼭대기를 솔술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의미로 한국어에서는 솔술이 가장 높이 솟은 꼭대기, 하늘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지라는 그 솔지란 이름도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아주 이쁘고 좋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 붙기도 합니다.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수을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진흥왕의 동생 이름 수을부, 수클종이라고도 했던 수을부. 수을부에 이가 덧붙으면 수을부이가 됩니다. 수을부이. 더 줄어들면 수을부이가 술비가 됩니다. 술비. 술비, 솔비는 부전되었습니다. 서로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술비, 솔비, 이 부는 한자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군차여 적으면 종입니다. 마루종은 산마루처럼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 합니다. 지붕마루는 지붕 꼭대기죠. 그 종입니다. 뭘 잘하는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게 부, 보부. 이 보부는 그 칠부, 이사부, 수월부 같은 이름에 쓰였는데 현대 한국어에는 주로 보로 남아 있습니다. 울기를 잘하는 사람, 울보죠. 먹기를 잘하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 먹보. 꾀가 아주 많은 사람은 꾀보. 털이 많은 사람, 털보. 잠만 자는 사람, 잠 많이 자는 사람, 잠보. 아주 느린 사람, 느림보. 뚱뚱한 사람, 뚱보. 아주 땅딸막한 사람, 땅딸보. 그 보보입니다. 그처럼 하늘처럼 높은 중에서 가장 높은 술부. 술부가 변형이 돼서 수월부이, 술비, 즉 솔비가 됩니다. 솔비. 솔비라는 가수가 있죠.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본명은 물론 권선미였다가 권지안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솔비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지닌 이름인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솔비 본인이 말하기로는 할아버지가 지어준 태명이고 화투 1과 12를 의미하는 솔비를 합친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1에서 12월 끝까지 한결같은
좋다, 한결같은 사람 이때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고 말한 바 있다 합니다. 물론 지어주신 분이 그런 의미로 지었다면 그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말 이름을 원래 어디에서 이렇게 비롯되어 왔는지를 모르다 보면은 그렇게 마음대로 이리저리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진흥왕의 동생인 수월부라는 이름과 일맥상통하고 여기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늘처럼 아주 높은 그 중에서 어떤 거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이름이 솔비, 순 우리말 이름입니다. 여기 있는 이름들은 모두 여자의 이름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여자 이름이 출석부처럼 빽빽하게 나오는 기사가 두어 개 있습니다. 조선 세조 때인 1456년, 1457년 이때에 여자의 이름이 이러한 여자 이름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 바로 사육신 사건, 안평대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강제 폐위시키고 자기가 그 왕위를 찬탈했죠. 그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모두 처형합니다. 사육신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죠. 남은 가족들, 아내, 딸들 모두 잡아들여서 공신들에게 노비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 나눠준 아내, 딸들 이름을 꼼꼼하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일부분만. 난신에 연좌된 부녀 중에서 이소동의 아내 천비, 이공혜의 아내 동희, 심상자의 아내 미별계, 딸 격음은 계양군 이정에게 주고 이담의 아내 소사, 박기년의 아내 무작지, 이호의 딸 평동, 이우기의 누이 효전은 익현군 이관에게 주고 박평년의 아내 옥금, 김성규의 아내 내원비, 딸 연금, 첩의 딸 한금은 영의정 정인지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누구는 누구에게 주고 이런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그 사건에 연루된 가족들 중에서 여자의 이름만 뽑아보니까 228명입니다. 총 228명의 이름이 학교 출석부처럼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28명 여성의 이름, 그 중에서 이와 같이 무슨 비로 되어 있는 이름이 무려 67명이나 됩니다. 228명 중에 이와 같은 형태, 무슨 비라고 하는 이름이 67명이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높았다는 얘기죠. 이 비는 불, 부, 부이, 비로 변해왔다고 했습니다. 천비란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진 이름일까요? 영어로 no thousand?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자 표기를 알아야 합니다. 천비는 영어로 no thousand가 아니고 young lady라는 뜻입니다. young lady, 젊은 비, 젊은 사람, 젊은 비. 젊은 비가 주문, 천을 옛날에 주문이라고 했죠. 비슷하니까 주문비 이렇게 차자한 것입니다. 사음 훈차에서 천으로 쓰고 비는 음차한 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비는 늙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놀부,
다른 시간에 놀부 배웠죠. 놀부의 받침 소리가 약해서 노가 된 것이고 비는 인명조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내원비, 내는 노에 가깝게 발음했다 했죠. 노원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원비, 논계, 그와 마찬가지의 이름입니다. 노는 노리 보존된 것입니다. 설비, 말비, 지장비, 말비와 막비는 사실상 같은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에서 분화된 것입니다. 조금씩 다르게. 말벌, 말매미, 말잠자리 할 때 그 뜻말한 것을 말이라 하고, 맞이, 맏아들, 맏딸, 맏며느리 할 때 그 그것을 맞비를 이렇게 막비라고 쓴 것입니다. 맹비도 만맹자입니다. 진의 훈창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음차한 글자입니다. 맹비, 모두 맞비. 첫째라는 의미를 가진 같은 이름입니다. 사실상 같은 이름입니다. 지장비는 더블비를 표기한 것인데 설명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부서비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소금비는 뭘 쓴 것일까요? 작은 비를 쓴 것입니다. 작은 비. 그리고 효비는 이 그대로 효성스러운,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란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효비. 삼비는 삼기다, 섬기다. 부모님을, 어버이를 잘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비, 섬비. 같은 이름입니다. 삼비와 효비는 사실상 같은 이름입니다. 남자의 이름보다 여자의 이름에 순우리말 이름이 더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왜 그런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남자의 이름은 좀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문맹일 때는, 한문을 잘 모를 때는 한문을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지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전문 장명한테 가서 찾아가서 돈 주고 지어오죠. 사주, 팔자까지 생년월일 시까지 따지고 글자 획수까지 따져서 이름을 지어옵니다. 돈을 많이 주면 더 좋은 이름을 짓는다 생각해서 많이 주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본래는 순우리말 이름을 많이 썼겠지만은 한자 이름, 한자식 이름의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라 할 때 그 유리입니다. 권율 장군의 유울은 여기에 다행히 흡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자를 그 율자를 쓰지 않았으면 역시 이러한 한자에 흡수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이 유울은 순 우리말 놀부의 놀과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인데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분화가 되고 우리는 율, 놀, 열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음에 가까운 이름들은 모두 이쪽으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발음상 차이가 많이 나는 유리, 유라, 누르, 놀이 이런 것들만 남게 됩니다. 여자의 이름은 특별히 어디 가서 지어오지 않고 그냥 예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전부터 불러오던 이름, 많이 지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물려서 붙여버리니까 순 우리말 이름이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서 지금까지 많이는 아니죠. 많이는 아니지만 남자 이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밝은 표준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밝은 모범이라는 의미에서 표준, 법률이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밝은 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할 때에 순우리말 이름이죠. 이것을 한자로 직접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밝은 놀, 붉은우리 되겠습니다. 붉은우리, 붉은우리. 또 다르게 표기한다면은 이 내자는 노에 가깝게 발음한다 그랬죠. 내가 아닌 붉은 노. 받침 소리가 약한, 이 받침 소리가 약한 붉은 노입니다. 또 다르게 표기한다면은 밝을 혁자입니다. 혁거세입니다. 밝을 혁자, 진의 훈자, 음차, 이건 누리셨자입니다. 사음훈자. 진의 훈자, 음차, 사음훈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르게 표기한다면은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자 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자자 표기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순 우리말 이름이었을 텐데 이렇게 적어버리면 흡수, 동화 흡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한자는 소사입니다. 소사.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소사라 읽지 않고 조이라고 있습니다. 조이. 조이라는 이름은, 이 이름은 조선시대에 아주 인기 높았던 이름입니다. 여성들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러한 이름을 쓰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는 레드벨벳이라는 걸그룹의 조이가 있습니다. 본명은 박수영인데 예명을 조이라고 지었습니다. 기획사에서 지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영어 이름 조이인지 우리 조상들이 쓰던 조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예로부터 불러온 우리 한국 여성들의 이름 조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탤런트 양동근의 딸아이 이름이 역시 조이입니다. 양조이. 양동근 씨가 왜 딸아이 이름을 조이라고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많이 지어온 이름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하게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니까 그냥 조이라고 부른 게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이 조이라는 이름은 소이입니다. 소이. 소이는 솔, 소, 소이, 쇠로 바뀌는 그 소이입니다. 앞에서 사육신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 세조 때 노비로 사급된 양반 가문의 아내와 딸들 이름 228명의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228명 중에 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3명이나 됩니다. 10명 중에 1명은 소이였던 것입니다. 조이. 그만큼 인기가 높았던 이름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서연, 예전에 인기 높았던 영숙 혹은 정숙보다 더 인기가
높았다 할 수 있습니다. 소울은 아주 높은 것을 의미하던 말이었는데 하늘처럼 높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인명조성어 소, 쇠로 바뀌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전문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사람,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라는 의미로 바뀌어서 오늘날 현대 한국어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약간 멸칭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사진을 찍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사는 우리가 찍쇠라고 합니다. 순우리말. 그리고 구두 닦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닦쇠라 합니다. 범인을 잡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를 잡쇠라 합니다. 잡쇠를 짭쇠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잡쇠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떼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모르쇠라고 하죠. 모르쇠. 여자만 보면 끌떡대는 사람은 끌떡쇠라고 합니다. 쇠는 본래 어떤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솔, 소, 소이, 쇠가 된 것입니다. 고려 망이 망소이 난에 나는 그 망소이가 망쇠가 된다고 했죠. 그 망쇠가 한글로 최초로 표기된 것이 1453년경에 나온 사리영응기라는 책에서입니다. 그게 보면은 북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북쇠. 지금은 북쇠라고 발음하지만 그 당시에는 북소이라고 했을 겁니다. 북소이. 또 은쇠라는 이름도 있고 모리쇠, 강쇠, 망쇠, 곰쇠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시옷이 아니고 반치음 시옷으로 반치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쇠, 모리쇠, 강쇠, 망쇠, 곰쇠는 반치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쇠의 쇠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소이, 조이. 그래서 이 은쇠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은쇠와 똑같은 이름이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똑같은 이름이 연산군 10년 1504년에 은소이 은소사라고 나옵니다. 은소이 그리고 은소사. 연산군 10년 기록에 은소이라고도 되어 있고 은소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의 이름인데 은소이 혹은 은소사라고 쓴 것입니다. 사리영응기의 은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소이. 1617년 광해군 9년에 동국신속 삼강행실도라는 책이 간행이 됐는데 그 책에는 이러한 한자로 해놓고 그 옆에다가 한글로 표기를 병기를 해놨습니다. 한자로도 쓰고 한글로도 써놨습니다. 조이라고 써놨습니다. 이소사는 이조이, 송소사는 송조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어사전에는 이 소사를 조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소사라 하지 않고 조이라 쓰는 것은 광해군 9년에 간행된 동국신속 삼강행실도의 조이라 되어 있어서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양인의 아내 혹은 과부를 일컫는 말이라고 보통 명사처럼 설명을 해놨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이름이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정말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여성을 가리키는 말처럼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국어사전의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는 이 즉 조이가 사람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가장 인기 높은 이름이 이 소이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사리응기라는 책에는 한글로 표기된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자로 표기된 이름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한자로 표기된 이름이 한글 표기된 이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존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름, 이 이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자는 순 우리말로 뭐라고 불렀던 이름을 이렇게 자자여 적은 것일까요? 있을 존자, 놈자자, 있을놈? 아닙니다. 있을놈을 이렇게 적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를 연진 발음하면 사리, 사라 이렇게가 되는데, 이 사라 혹은 사리라고 불렀던 이름을 이렇게 적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라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쓰고 있는 이름이고, 사리, 조선시대의 인명 따물사리, 고사리, 입사리, 사업사리 같은 이름에 쓰인 사리, 그 사리 혹은 사라를 이렇게 썼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고려시대 때 송나라 손목이라는 사람이 쓴 계림유사, 그 계림유사에 존왈살라라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왈살라라 해서 고려 사람들은 이 존을 살라라고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를 연진 발음한 사라, 이것을 살라라고 엄차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살라, 사라, 이 존자는 사라 혹은 사리를 쓴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 원시 지명서 서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부전되고 그에 따라서 분화가 됩니다. 어느 분화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실로 부전 형태, 여기서 분화된 말로는 중국어 시, 실, 시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실, 마을을 가리키는 실,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가면 시로가 되죠. 시로, 성시를 가리킵니다. 시로. 그런데 한국어에서 말을 가리키는 실인데, 시집 간다 할 때 시, 시부모 시댁 할 때 그 시, 그 시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 시자는 중국어의 한자 사전에는 없습니다. 일본에도 없습니다. 한국의 한자 사전에만 이 글자가 실려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은 시집 시자를 해놓고 국자를 표기해 놨습니다. 국.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글자가 한국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글자라는 뜻입니다. 실에서 비롯된 시, 시집, 시댁, 시부모 할 때의 그 시는 중국 한자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지역을 가리키는 말들이 한국에서는 실로, 마을로, 실로 이렇게 분화가 됐는데, 몽골어에서는 이런 형태 중에서 솜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솜, 숨,
몽골의 숨은 행정구역 단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도시군 할 때 그 도시군 같은 그런 행정구역 단위가 몽골어로 숨입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런 행정구역 단위로는 지금은 쓰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였을 수 있습니다. 영화 배우 중에 이솜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솜. 바로 여기서 비롯된 말로 보입니다. 시스타라는 걸그룹에는 김다솜이라는 이가 있습니다. 김다솜. 솜 앞에 달을 떠붙인 것입니다. 달과 솔이 합쳐진 말은 백제의 가장 높은 관등 이름이 달솔이었죠. 달솔과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인데 다솔이나 다솜으로 분화가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어에서는 다솜은 사랑, 은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솜을 연진 발음하면 소미가 됩니다. 전소미라는 가수가 있죠. 전소미. 소미가 있으면 수미도 있습니다. 수미. 김수미, 탤런트 김수미. 물론 전소미, 김수미 두 사람 다 한자 이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수미는 빼어날 숫자, 아름다운 미자를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래는 수미가 순우리말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자화, 즉 한자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삼국시대에 수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수미, 그리고 또 김수미산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수미가 순우리말이었을 가능성이, 순우리말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수미가 순우리말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연개소문이라는 고구려의 인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개소문 혹은 천개소문이라고도 했는데 연개소문, 천개소문은 순우리말로 을가소라고 하는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을가소를 을가소이 또는 을가소이 라고 일컬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을가소이 넘나들었던 것입니다. 연과 천은 한국어로 을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을이라 했습니다. 연못을 개는 가이입니다. 가이소미, 문을 미처럼 발음했습니다. 가이소미, 을가이소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개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개금이라고도 했다는데 개금은 이 쇠금자죠. 소쇠 개쇠, 즉 가이소이입니다. 가소이, 가소의 가이소이. 가소는 소에 가가 붙으면 가는 크다는 의미입니다. 을가소, 가이소이입니다. 개금이라고 쓴 것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이 연개소문의 이름을 이리가수미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리가수미. 그래서
을가소 또는 을가소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동일한 인물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동일한 인물 연계성문입니다. 을가소이, 을가소미. 신라 48대 경문왕의 이름은 경문왕이 아니라 48대 문성왕의 이름은 경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응자는 가슴 응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성왕의 이름은 가슴이, 앞에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무슨 큰 가슴이라는 이름입니다. 가슴이를 가슴 응자로 사음 훈자에 적은 것입니다. 이 가슴이라는 이름은 일본인들은 지금도 이러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가슴이, 가소미, 가소미, 가소이, 가소이. 구운몽이라는 책에 개선물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개선물이 섬을 쓴 것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고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은 개선물의 섬이 여기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섬은 한자로 두꺼비 섬자입니다. 빼어난 미인인데 천하절색인데 개섬월이라는 이름 섬월은 두꺼비라 섬자로 쓴 것은 음차자일 뿐입니다. 섬기다, 부모 어버이를 섬기다, 삼기다, 섬기다, 삼기다, 그 섬입니다. 그래서 효심이 지극한 후손을 섬월, 섬달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한내은산, 강자산, 송은산, 김수산, 공철산, 주산, 이중산, 백산, 최산 등과 같이 산으로 된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산. 이 산은, 사람의 이름에 쓰인 이 산은 마운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라고 사람을 높여서 살이라고 했듯이 산이라고 하는 말을 음차한 글자일 뿐입니다. 산이 마찬가지입니다.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에 사나가 있죠. 미나토차키 사나. 그 사나라는 이름은 우리 조상들이 많이 쓴 이 이름의 산을 연진 발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진족이나 일본인들의 이름은 한국인의 이름과 아주 가깝습니다. 여기서 상이 비롯되고 여기서 사마가 연진말하면 사마가 되죠. 사마, 산. 일본어의 산과 사마는 같은 한국어 삼에서 연진발음한 형태로 사람을 높여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어의 산과 사마는 높임말입니다. 배용준, 탤런트 배용준 씨를 일본 여성들이 연사마라고 부르죠. 연사마. 사마라는 말은 여성들이 남자를 높여 부를 때에 사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마, 산 모두 산, 사나, 사마가 모두 사람을 높여서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삼을 연진 발음하면 사마가 된다고 했죠. 한국인들이 이러면 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돌이의 삼돌이라는 이름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삼돌이라는 이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삼은 사람을 높인 말, 휴먼 빙의 존칭이고 또 어버이를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높여서 삼이라 했던 것이라 추측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름에 쓰인 3은 숫자 3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숫자 3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러한 섬기다 섬기다의 그 3, 또 사람, 휴먼 빙, 그러한 의미를 지닌 말이라 하겠습니다. 3을 연진 발음하면 사마가 되는데 사마를 이름으로 쓴 왕이 있죠. 백제 25대 문영왕입니다. 문영왕의 이름은 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신라 진흥왕도 이 사마를 썼습니다. 삼맥종 또는 신맥부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맥종, 신맥부는 삼합부를 쓴 것입니다. 사마에 부를 붙인 것입니다. 삼합부. 그러니까 진흥왕이나 문영왕 모두 이 사마를 이름으로 쓴 것입니다. 그 의미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을 높인 이름이다. 연삼의 사마와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